내 인생은 엄마 때문에 망쳤어.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공부한 그 뒤에 앉아 계서. 너는 나중에 할 일이 몸 파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야, 그렇게. 쉽지 그냥- 않다 이거 쉽지 않다. 혹시 선생님들 부모님들은 뭐 어떠셨던 것 같아요? 따뜻하셨는지 엄격하셨는지. 아버지는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옛날 교사 스타일이시죠. 실제로 교사셨고 그래서 옛날 교사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는 엄청 엄격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떻게 엄격하셨는데요? 책상에 뭐 있는 거 엄청 싫어하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정리 안 돼 있으면 혼내시고 등등등 그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면 저희 아이가 책상 얹으려면 화가 나요. 왜 치우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네. 저희 아버지도 엄청 엄격하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때 7개인가를 틀렸는데 팬티만 입혀서 집에 쫓겨났어요. 와. 진짜로. 네.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게 그런 거랑 뭐 숙제나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공부한 그 뒤에 앉아 계서 앉아 계셔서 제 공부를 직접 지도를 굉장히 성적에 대해서 엄격하셨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되게 일찍 편찮으셔가지고 그 뒤부터는 제 공부를 봐주시지 않아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뭐 원장님들한테 제가 얘기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빠 딱 생각하면 예수님 그 자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부엌에도 안 들어갔어요. 아시죠? 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빠가 저를 포대귀하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이럴 정도로 저희 아빠는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보내셨던 메시지를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간직하고 보거든요. 선아야 사랑한다. 오늘 비가 많이 온다. 늘 안전운전하렴.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런 분이었는데 체벌을 되게 자주 하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뭐냐면 선아야, 너 뭐 잘못했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엎드려. 그래서 이제 엎드리면 이제 2대를 되게 아프게, 네. 되게 아프게 맞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기억이에요. 많이 아팠지. 아빠 마음도 되게 아팠어. 아빠가 너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거지만 아빠도 네가 아파하는 것도 아프고 내가 우는 것도 너무 아팠어. 꼭 그렇게 그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게 우리 아빠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벌의 기억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반면 어머니는 뭐 실수를 하나 틀린다 이러면 뭐 돌대가리야 나가 죽어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세팅. 언젠가 한번 중학교 때인가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선아야 너 눈썹을 이렇게 밀면 되게 예쁠 것 같아. 그래서 눈썹 미는 게 뭔데? 그랬더니 내가 해줄까? 그러더니 이렇게 눈썹 가볍게 눈썹을 예쁘게 밀어줬어요.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벌써부터 그렇게 외모밖에 신경을 안 쓰는 걸 보니까 너는 나중에 할 일이 몸 파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쉽지 그냥 않다 이거 쉽지 않다. 너는 그냥 지금부터 그런 거 보니까 나가서 몸 파는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뭐 외모 신경 쓴다고 타박하는 부모의 얘기는 저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경우는 이게 이제 바로 학대죠. 네. 학대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이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당한 거죠. 사실 요즘 부모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요즘 엄격하다 정도면 어느 정도이거나 어떤 기준 정도로 봐야 엄격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중고등학교 됐는데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결국은 자기 길을 찾아가려면 자율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만나면 안 된다든지, 너는 어디 학원을 가야 돼?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요즘에 엄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뭐 이제 어린애들을 많이 보니까 사춘기쯤 되면 이제 학원을 땡땡이 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땡땡이 치면 그 학원 그냥 가차없이 끌어버려요. 한 방에. 요즘 세대의 엄격하면 그 정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원래는 엄격하다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저희 취업하려고 하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쓰면 이제 저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 아버지와 뭐 이제 인자하신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엄격하다라는 말이 예의를 중시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고 규칙 같은 걸 잘 준수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되게 좋은 말이었는데 여튼 요즘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엄격하다는 약간
약간 부정적인 뭔가 뉘앙스가 있는지 화를 좀 심하게 내는 혹은 통제를 많이 하는 간섭을 많이 하는 이런 부모라는 이미지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좀 거기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엄격하다라는 게 나이대별로 적절하게 엄격하게 권위가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 뭐 신생아한테 너 지금 우유 먹을래? 1시간 뒤에 먹을래? 물어보지 않잖아요. 무조건 아기가 언제 밥을 먹을지 언제 기저귀를 갈지 부모가 100% 정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초등학교 갔다. 그러면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허용적이 되잖아요. 하지만 게임은 하면 안 돼 라든가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야 돼. 그런 건 다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좋은 권위 있는 부모가 맞을 것 같고 청소년기가 됐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지 권위가 있는 부모겠죠. 성인이 됐다? 그러면은 완전히 놔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보지 않으세요? 그 60세 환자와 90세 보호자. 그렇죠. 네, 우리 아들이 밤마다 게임을 하느라고 늦게 자요. 60세 아들 막 이렇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성인인데도 전혀 놓지 못하는 그런 보호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무기력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아니고 늘 좌지우지 되면서 그냥 내 인생이 뭐가 잘못돼도 다 부모 탓하게 되고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부모님들이 되게 좀 헷갈리시거나 어려운 게 그러면 규칙을 대체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냐 그 얘기를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긴 해요. 저는 규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게 하거든요. 한 번 되면 무조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는 네가 10번을 말하든 울면서 말하든 100번을 말하든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떼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떼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 해야지 이렇게 막 빨래를 아무 데서나 벗어놓으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이거를 막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너 네 옷 다 갖다 버린다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 어떤 기억만 남냐면 엄마 아빠가 화를 막 내면서 막 소리 지르는 그 장면만 기억이 나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잘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가르쳐야 될 거를 말할 때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번 중에 딱 한 번은 애들이 제대로 이렇게 넣거든요. 그럼 그럴 때 귀신같이 잡아내. 누구누구야 이거 봐봐. 이거 제대로 매너 있게 벗어놓은 거 봐봐. 온갖 생쇼를 해요. 이거 봐봐 세상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벗어놨네. 짱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너무 매너 있어 막 이렇게 오두방정을 4절까지 떱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내가 이게 매너가 있는 거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러면서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또 3번 되고 4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아이들의 그런 이제 좀 습관을 이제 강화하는 데 좋지 않나 또 그런 또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기까지 화가 나지만 최대한 눌러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랑 반대되는 부모도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자유로운 부모 이제 약간 거기 지나가서 좀 방임 같은 부모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모님들 좀 경험해 보신 적 보신 적 좀 있나요? 방임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면 그거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두고 위험할 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죠. 뭐 아이가 너무 매장에 가서 부서뜨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라고 시켜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돼. 하루에 얼마든 1억이든 물어줄게. 뭐 이렇게 했었다면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이분이 나중에 엄마 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내 인생은 엄마 때문에 망쳤어. 그런 것들이 방임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 정신분석가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는 우리는 교과서에 엄청난 학대, 뭐 이런 어떤 엄청난 트라우마 이런 걸로 인한 성격 장애를 우리가 보통 보더라인 PD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전통적으로 배웠잖아요. 요즘은 이 방임에 그게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넌 여기까지만 해야 돼 라는 리밋 세팅이 안 된 그런 자녀들이 그 보더라인 PD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유형이 엄청 많대요.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들 사실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키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잘못해도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막 혼내는 거 없고 그냥 공감만 해주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조절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건 허용적인 부모인 거죠. 이제 방임은
무언가 아이랑 부모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부모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아이도 스마트폰이나 게임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정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아이에게 적절한 케어를 해주지 않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진짜로 이제 방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걱정스러운 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어른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애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이제 경우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기력해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거나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방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원장님들은 부모님의 그런 양육을 통해서 네. 아 이런 점은 되게 좋았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좋았던 점은 믿어주셨던 거. 그러니까 집도 나가기도 하고 땡땡이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만약에 이제 되게 깐깐한 요즘 부모님들 밑에였다면 정말 다 걸렸겠죠. 아마 알면서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경험들을 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되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집을 나갔을 때 친구랑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오.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하는데 신문 배달 너무 힘든 거야. 아,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생각했죠. 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험들 여러 개를 해보다 보니 부모님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구나.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한 건 공부하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알아서 할 수 있게 믿어주신 거. 엄청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뭐 언제 하겠지, 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아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셨던 거. 그 부분들이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과보 유형이 진짜 많은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대회는 하지 말아야죠. 혹은 뭐 시험을 보면 빗금 치지 마세요. 하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상처받는 거에 너무나 이제 민감하고 그것을 봐주기가 힘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새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 거. 저도 이제 어떤 과도한 부모상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게 1년차 레지던트 때 힘든 당직 서주지 말아주세요라고 지도교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레지던트는 힘든 당직 서서 다 죽어야 돼요? 다른 아들들은 서도 되고 내 아들은 안 되고. 네. 아. 말이 안 되는 건데 과보. 너무 과보인 거죠. 적절한 좌절이 있어야 얘가 어떤 스스로 이거를 찾아가는, 내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내 감정이 주먹으로 나가는 걸 조절할지 아닐지, 그런 적절한 조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좌절이 겁나서 과보하다가 오히려 더 큰 뭔가를 더 잃어버리게 되는, 사회성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엄마가 오늘 유튜브 찍으러 가서 우리 누구누구랑 같이 못 놀아서 미안해. 이런 말이 되게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 아, 엄마는 나한테 미안한 사람이구나. 엄마가 더 잘했어야 되지.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계속 은연중에 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되게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엄마 오늘 유튜브 찍으러 갔다 올게. 그러면은 엄마 안 가면 안 돼. 나 엄마랑 놀고 싶은데 뭐 엄마 보고 싶고 막 엄마 이제 그렇게 막 매달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유튜브 잘 찍어서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될 거야. 100만 구독자. 막 골드 버튼 받으면 우리 누구 보여줄게. 막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막 밝으면서 그러면은 엄마 열심히 하고 오라고. 엄마 지금 구독자 몇만 명이야? 막 이렇게 사실 되게 어리거든요. 잘 구독자가 발음도 잘 못해요. 막 뭐 구작자 막 이래요. 그런데 구독자 몇만 명이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모의 유형 그리고 아이 키우는 거에서 좀 얘기해 봤는데, 결국 이제 제가 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저 때처럼 생각하고 아이를 키울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춰서 요즘 아이들의 마음 최대한 이해하면서 부모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기 인생도 좀
즐거움을 느낄 줄 알고 그래야 아이들에게 그게 전달이 된다 이런 것들도 저는 좀 느꼈고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이하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 많이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저희들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영상 만들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